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YC의 흐름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다음 주 이제 16, 17, 18 우리 명절이고 19일 날 개장이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19일 날 개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변동폭이 꽤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됩니다. 일단 FOMC 금리 인하가 19일에서 20일 날 넘어가는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거고요.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를 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우리가 추석 동안 지나는 그런 시기에 미 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나왔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도체 쪽에 또한 섹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저께 이 YC 분명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고, 이 급등이 나온 게 앞으로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현재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는 여러분들 뭐 YC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탑다운 전략이라고 하죠. 탑다운 전략.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뭐 재료 모멘텀이 중요한 것보다 이 글로벌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뭐 엔비디아나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변동폭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상승 추세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 YC와 같은 이런 건실한 기업들은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어저께만 보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 결국 기관 투자자분들이었습니다. 기관,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까지 해서 뭐 하나 할 거 없이 다 이 YC를 바로 그냥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지속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기관 투자자들이 왜 추석 전에 이 YC를 왜 이렇게 담았을까요? 어제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가고 있고, 어제 P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CPI도 그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나스닥이 좀 약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자,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우리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악재이자 호재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단기적으로 볼 때 0.25pp 혹은 0.5bp 현재 어떻게 인하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갑론을박이었었는데, 이 0.5bp, 그러니까 대폭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정말 몇 년 만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아마 수정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어 가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 단기적인 흐름이 추석이 끝나고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자, 9월 19일 날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상승이,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게 또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이런 고점 신호가 확실히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분할 매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 분할 매도 아시겠죠? 현금화를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을 좀 밟아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에도 6.5% 고금리에서 이렇게 인하를 했단 말이죠. 2004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2년 동안 이렇게 인하를 했었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인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 볼게요. 이렇게 급락 이 딱 이 시기거든요. 왜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주가는 그러면 언제부터 올라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사람들도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받죠.
약을 처방받아요. 그러면 경제도 뭔가 지표에 이상이 있을 때 금리 인하라는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처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우리 약을 처방받자마자 우리 몸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죠. 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처음 처방받으면 어디선가 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안정권이 되어 갈 때 그때부터 현금이 돌고 다시 한번 자산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단기적인 상승,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YC를 보면은 현재 아직까지 이 장기 이평선 부분은 깨지 않고 현재 이 0.382와 0.23 23.6% 구간 이 구간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0월 초 빠르면 9월 말 정도에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 수급의 주체,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기술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 현금화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YC 우리가 뭐 하루하루 단기적인 캔들 그리고 하루하루 단기적인 상승도 중요하겠지만 어저께 이런 급등이 정말 또 우리에게 상당히 또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지금 주가가 거의 한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승은 저는 대략 한 이 정도 구간, 물론 우리가 목표가를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국에 목표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가 구간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고점 신호가 뜨냐 안 뜨냐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분할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가 이제 저는 물론 우리 뭐 추석 동안 다들 휴가고 다들 쉬셔야 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미장 분석을 항상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추석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눌림목 자리, 그리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다시 한번 낙폭이 어디까지 올지를 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그리고 시장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항상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현재 한 1,100명 정도가 와 계시고 지금 입장 요청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대한 링크까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010-2011-9671로 저 박프로와 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YC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장중 실시간 매도 타점, 그리고 시황 브리핑, 장전 장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문자로도 제가 이런 중요한 타점이나 중요한 시장 브리핑을 함께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YC 결국 우리는 이 추석 지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추석 명절 전에는 이 소강 상태로 거의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분명 관망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 자리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추석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런 글로벌적인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은 나오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단기 상승 분명히 말씀드렸고, 결국 우리가 YC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수익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타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YC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니면 뭐 내가 애플에 투자를 했어, 뭐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어, 막 전 세계 글로벌 완전 큰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내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무조건 돈 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4년 전에 9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 지금 4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어요. 물론 배당이라는 게 있었겠지만 이런 거는 막 천억 단위
뭐 몇백억 단위 굴리시는 분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와 같이 몇 천만 원, 한 몇억 정도 굴리시는 분들은 이 배당 그렇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이 수익률 자체가 여기를 지금 해증을 못하기 때문에 맨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별로 우리가 기회비용을 잃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내가 아무리 잡주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가면서 이런 타점만 잘 잡고 눌림목 자리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이 기업이 뭐라는 기업인지도 몰라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추석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YC라고 문자 한 통 지금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남기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링크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 다들 안전 조심하시고, 저는 그래도 YC에 대해서 영상을 추석에도 남길 수 있으면 계속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